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센에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가남 연구자 임상 결과 높은 효능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시간의 반등세 흐름이 2% 가까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닝 관련해서 유통업체들 관련되는 실적들 부분들이 이제 헤드라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타켓에 이어서 이제 월마트 관련되는 어닝이 인플레이션 하에서 기대치보다 좀 좋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우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28%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세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16% 강보 합세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11% 강세 흐름들. 유가는 여전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흐름들. 금값은 조금 소폭 하락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달러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기 채물 관련되는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다우지수 중심으로 상승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들 보면 오전장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자, 테마주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다시 이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2500선을 다시 밑꼬리가 나오면서 2500대 초반 정도로 이제 일단 약보합세로 일단 마쳤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부진을 좀 벗어나면서 2차 전지주들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들, 바이오주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0.88%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쪽은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안 되는 수준으로 빠진 종목이 많았습니다만 이 테마주 쪽의 쏠림 흐름들이 조금 이제 특히나 이제 초전도체주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나머지 섹터가 좀 정상화되는 흐름들을 보였죠. 개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대거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342원 정도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는 매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더불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조금 이제 테마주라든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많이 빠졌던 종목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이제 3만원 부근에서 31,000원 부근 이런 흐름들을 오장에도 이어가지 못하면서 시장은 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3250원으로 마쳤습니다만 시간내에서 이제 한 450원 1.49% 올라오면서 37,700원 정도로 시간에 가격 흐름이 나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매매 비중 자체가 더 컸죠.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프로그램 관련되는 매도 물량들이 계속 이제 오장까지 나오면서 기관들과 개인들은 샀습니다만 외국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 압박들이 하루 종일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JP모건 쪽에서 오늘 9만 주 넘게 일단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이 흐름들의 압박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도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들을 8월달 들어서 지속하면서 이평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밑단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오후에 나왔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리보세라인 관련해서 이제 가남 연구자 임상 같은 경우는 스폰서가 뭐 지원해주기도 하는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제 임상인데요. 자, 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중국에서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자, 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터는 네이처의 어떤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되는 네이처 포트폴리오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입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하노이 의과대학
1부속병원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43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임상에 대해서 후향적 연구 결과가 실렸던 부분입니다. 자, 연구자들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인 옵티브라든지 키트루다 같은 부분들이 단독 처방 시 간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에 확실한 치료 이점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규모 사망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확인하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사한 기전을 가진 어떤 두 약물 임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했다. 아이디어는 뭐 이런 부분이죠. 자, 리보세라님은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간을 그러니까 암을 이제 신생혈관을 억제하면서 암의 어떤 종양 크기가 작았을 때는 외부로부터 뭐 산소라든지 영양 공급이 없어도 되는데요. 일정 크기 이상일 때는 반드시 이런 어떤 성장하는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단해서 이 암을 이제 굶겨 죽이는 어떤 효과가 뛰어난 이 항암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명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은 이 반응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독보다는 병용 파트너로 여러 부분들의 어떤 임상들을 하는데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특유의 미세환경 관련되는 부분을 구축하면서 면역세포들이 활동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이제 그 면역관문 억제제의 관문을 이제 피해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미세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현율을 높여서 면역항암제의 어떤 치료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항암제의 어떤 파트너로서 리보세라님의 단독 병용에 관련된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라페님을 대조군으로 리보세라님과 캄넬줌의 병용 치료를 이제 진행해 보니까 소라페님 대비해서 이 OS 값도 높고요. PFS 값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저드 레이쇼의 이제 사망률 자체도 39% 낮춰주면서 이 대조군 대비해서 탁월한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흔한 뭐 부작용은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항상 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단독이든 병용이든 이 간암에서 높은 효능을 재확인했다는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오해 또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그 반부패 관련되는 부분으로 20% 이상 고점에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40위안 밑단에서는 좀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한 1%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전일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좀 줄었다가 오늘 다시 또 두 자리 숫자대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압박은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소외되는 흐름들을 박스권 하단 바닥에서 가격 조정 이후에 두 달 가까이 지금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바닥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거래량도 유입이 그렇게 작은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월 8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는 720만 주대로 계속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잔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체결보다는 상한이 2배 가까이 좀 많으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변화의 모멘텀이 될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어떤 상황이 좀 나왔는데요. 자, 차트상으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씩 차트상으로 21일 5일 이평선 위에서 조금씩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인데요. 내일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지지 확인들을 이제 계속 이제 올해도 해줬는데 이번에도 이 흐름에서 양봉의 형성으로 빨리 이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플랫형으로 나와 있는 이 32,000원대를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을 통과를 했던 7월 17일에 장대 연봉의 시가
그러니까 35,000원대 라인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좀처럼 이제 이 캔들 위에 파라볼릭자의 어떤 저항대, 여기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하향 추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넘어가야 제대로 된 어떤 바닥 확인과 이제 내년도 이제 최종적인 5월달에 나올 그 최종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될 건데요. 아직 이제 이런 흐름들에서는 주가가 반응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2021년도, 2022년도, 그 다음에 올해 장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이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좀 양봉이 나와서 이 부분들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의 양봉을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